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한 20년 된 것 같아요. 큐레이터 생활을 해왔고요. 지금도 큐레이터이고요.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가 예술이 변화하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예술이 과연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예술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예술이 어디에 거주할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고 어떻게 감상될 수 있을지,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원근에서 바라보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면요. What are the biggest challenges in running a museum? We're a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o we need to present art that is the art of today, art that is absolutely cutting edge, and the competition is fierce. If you place an object in a museum, for instance, if we took your bag and placed it here, would that make it art? Okay. Her til efteråret præsenterer vi den argentinske kunstner og sociolog Lola Arias og hendes udstilling, som hedder The Square. Vi kan ikke som museum lade os skræmme af udtryk og overskridt grænser. Det kan vi ikke gøre. Det är dags för mat och vi har lyckats fram med en fantastisk buffé. Svampfylld rostad majskyckling. Jag vill jättegärna ta det lite lugnt. Ja, men lugnt! How often would you say that you take women that you don't know very well and have sex with them? You know their names? Yeah. So what's my name? Square er en frizone, hvor tillid og omsorg råder. I den har vi alle lige rettigheder og forpligtelser. 지금까지 본 모습이 큐레이터나 미술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여자 기자한테 가방 잠깐 빼다가 전시장한테 두면 그것이 예술 일품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저 스퀘어라는 작품 안에서는 스퀘어를 물리적으로 그렸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호간의 신뢰나 어떤 새로운 그런 룰을, 예술계만의 룰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어떤 얘기하고 싶은 이 스퀘어 바깥에서 우리는 새로운 부가가치 스토리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이 스퀘어 안에 너무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술계는 굉장히 현학적인, 저도 미술 공부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자기만족적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왜 예술이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지를 이야기 좀 해보면요. 벌써 현대사회는 뭔가를 소유하는 사회에서 그것을 나누고 경험하는 사회로 다 바뀌고 있죠. 그쪽에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겠죠. 우리가 예전에는 비디오를 렌탈해서 보던 시대에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경험을 사는 거잖아요. 액세스할 수 있는 경험을. 지금 세상의 어떤 부가가치는 이 경험 경제로 옮겨가고 있는데, 과연 예술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보면요. 런던 기반의 스캔랩이라는 예술가 스튜디오입니다. 아트 스튜디오인데, 예전에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의 세계적인 사진 작가들에 의해서 현실을 재현하는 거였었는데, 이제는 디지털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21세기의 예술가들의 물감이라는 것이 디지털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예술품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망막을 미적으로 자극하는 그런 미학적인 거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로도 바뀌고 있고, 미대에 나와서 뭐예요? 라는 얘기하죠. 미대에 나와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를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팀워크를 공부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영국 애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영국이 이 분야에서는 그 국가 규모 대비해서 가장 그 리딩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컨퍼런스 했을 때 스캐너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와서 말씀드리고, 정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거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샘플을 보시면은 이거는 마시멜로 레이저 피스트라는 이것도 역시 그 VR 가상현실 기반 작업하고 있는 예술가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예와 지금 이해할 거 없이 작가들이 컬렉션을 위해서 작업하는 거 영원히 갈 겁니다. 근데 그 서클, 그 원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제는 경험 경제에서 어떤 걸로 가고 있냐면 작가들이나 아니면 스튜디오들이 커미션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는 우리 식량난이 벌어지고 환경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철학이 요즘 이제 대세가 되고 있냐면 인류세라는 게서 엔트로포신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인류세 개념으로다가 인간의 관점이 아닌 물고기 관점으로, 잠자리의 관점으로다가 바람, 나무의 관점으로. What a show! Unbelievable! Very clever. Amazing. You know, that's Fantastic. Really good. And the sound. 자, 이게 왜 어마어마한 그런 그 경험 경제의 핵심이냐면요. 교육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아무리 그 아이들을 가리키고 할아버지를 가리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다가 생각을 바꾼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VR에서 그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실제 물고기가 돼가지고서, 실제 새가 돼서, 실제 바람결이 돼가지고서 이 유니버스를 탐험하는 순간 생각이 바뀌죠. 텍스트로 다 전달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교육 인더스트리하고 정책하고 아트하고 테크놀로지하고 다 결합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경을 초월하죠, 이 경험에 있어서는. 자, 오늘 들은 이야기는 그럼 그 경험의 핵심은 뭐냐? 인간이다. 근데 인간은 우리 그런 얘기하죠. 이성적인, 감성적인 좌뇌, 우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AI 시대에는 이 감성적인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그러면 이 이모셔널한 부분은 굉장히 문화적인 데서 찾아야 돼요. 아트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필립 고틀러는 마켓 4.0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문화적인 고급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물리적이고 지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소셜 인텔리전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성이 풍부되고 인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성,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가치를 느끼죠. 우리 그 가치를 소비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어떤 기업들이든 글로벌 어떤 국가든 가장 AI가 나오고 로봇이 지배하는 시대를 대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테크놀로지, 이모셔널 테크놀로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제 휴먼 센터 테크놀로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게 이제 시대적인 가치죠. 이게 이제 2016년도 다보스 포럼 때부터 끊임없이 4차 산업 얘기 나오면서 이 얘기를 언급할 수밖에 없죠. 로봇을 얘기하는데 AI를 학습하는 것보다 AI를 학습하려고 AI가 아무리 잘해봐야 인간을 능가하려고 애쓰는 게 AI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인간을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잘 몰라요. 여전히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을 제대로 알자. 그러기 위해서 아트를 알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
그다음에 각 기업들이 예술과 문화에 대한 그런 투자와 그런 인재들을 섭외를 하게 돼요. 국어학자를 섭외하고 심리학자를 섭외하고 예술가, 디자이너, 건축가들을 섭외하게 됩니다. 흔히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명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마케터가 필요하겠죠. 이 사람들은 데이터, 여기 마케터들 계실 거예요. 이 행사를 만드신 분들은 마케터죠. 저도 어떻게 보면 마케터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데이터 가지고 움직여요. 근데 데이터라는 건 뭐죠? 뉴스, 데이터죠. 뉴스 핵심이 뭐예요? 읽는 순간 어제의 일이죠. 미래를 얘기하지 않아요. 과거의 그림자에 지나잖아요. 데이터라는 것은.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합리적인 알고리즘과 공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필요하죠? 현재.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술 교육하신 분들도 계시고 작가, 큐레이터도 계실 텐데 우리들은 뭐죠? 저도 큐레이터니까 미래, 상징을 만들어내요. 예술품을 통해서 아니면 기획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통해서 상징을 만들어내요. 이 세 가지 관점이 결합되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AI가 탄생하기 전에는 이 두 사람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AI가 나오는 게 어떻게 돼요? 세상의 변화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단순히 비싸서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공공에서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프로덕트를 서비스를 소비하기 때문에 여기에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3자의 관점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학부모님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이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두 사람들이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주세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20세기까지 로고스의 시대였었죠. 어떤 로직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모더니즘에 의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파토스, 에토스 필요하죠. 다시 저희가 복권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내가 대상, 내가 우리 고객, 우리 내 관계, 아니면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남이 우리를 인식할 거예요. 내가 만약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하면은 뱀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근데 적어도 이 두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학자로서 인식을 해야 돼요. 굉장히 우리 고객들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철학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야 우리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저는 이거를 흥미진진하게 보면서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에서 결국은 4대1로 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알파고를 상대했던 AI예요. 이세돌을 4대1로 이겼어요. 그게 2016년도 3월달이에요. 근데 불과 1년 뒤에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 레이를 100대 0으로 이겨요. 100대 0으로. 이세돌을 4대1로 이긴 애를 알파고 제로가 100대 0으로 이기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가 뭐예요? 바둑이죠. 이 고를 뺀 조금 더 범용해갖고 알파 제로가 알파고 제로를 60대 40으로 이깁니다. 이게 언제? 2017년도. 그럼 2019년도 지금 어떨까요? 정말 로직에 관해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act, think, feel.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다가 인간과 로봇의 어떤 차이점 이걸 이야기를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보시죠. 이거를 검수를 정말 30년 수행한 사람도 저거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로봇은 해내요. 로봇은 이 액트, 행동하는 단계에서는요. 인간보다 이미 훨씬 잘해요. 자, think하는 단계는 뭐가 있죠? 이세돌, 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feel, 이모션 영역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 로봇 사회에서 마지막 어떤 보류선, 마지막 우리 지킬 수 있는 인간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로봇은 act를 먼저 하고 그다음 think를 배우고 그다음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배우려고 오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느껴야지만 생각을 해요. 그 느낀 거에 따라서 저 사람 기분이 나쁘다, 아니 저것이 아름답다, 거기서부터 느낀 다음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죠. 알고리즘이 달라요.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 볼까요? 이게 작품이에요, 작품. 세 가지 실수, 그 다음에 넘친 우유잔이라는 작품인데, 이거 AI 로봇이 보면 이거는 미스테이크, 그게 지금 작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저걸 가지고서 미감과 어떤 감성적인 그런 만족감을 느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실수가 아니고. 자, 영국의 그 RCA에서 아트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럭셔리라는 것이 비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경험을 얘기할게요. 럭셔리라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조사를 했어요. 연구원들이랑. 그랬더니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비싼 소재, 비싼 브랜드 이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빨간 글씨 보시면 공유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거기서 가치를 느껴요.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다가 충만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다가 올바른 스탠스에 있는가, 그리고 형이상학적인가,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인풋, 인간의 터치가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프리미엄을 느끼죠.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릴 것이 이제 럭셔리의 미래는 아트인데, 이게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해야 된다, 독보적이어야 되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차별하면 안 되고 사람들을 동천시킬 수 있는 인클루시브한 경험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동전 양면이 두 가지를 다 함께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서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성 디자이너인데, 이 패트리시아 무어가 79년도에 80세, 그 당시 그녀가 26살이었거든요. 근데 80세 노인의 복장으로다가 100몇 개의 도시를 돕니다, 미국에. 한 3년 동안 돌아요. 그러면서 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선, 불편함들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녀가 이제 디자인 교육을 받았을 때는 디자인 상품은 소위 말해서 20, 30대 소비층을 위해서, 돈 많은 소비층을 위해서 굉장히 패션이었었죠.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얘를 팔고 또 다른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었었는데, 그녀는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사회 주류가 아닌 사회 마이너리티를 위한 디자인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뭐냐면은, 남녀노소 국적과 어떤 인종을 초월해서 인류가 피할 수 없는 마이너리티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나이 먹는다는 거. 나이 먹는 어떤 시니어 시티즌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없었어요. 그들을 위한 디자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70년대, 79년, 80년대. 저는 굉장히 혁신적인 것 같고요. 그녀가 그래서 이제 세상을 바꾼 디자이너 한 사람부터 들어갔던 이유는, 그녀가 어디에 서서 세상을 관찰했기 때문인데, 그게 어디냐면요, 모든 인간들은 동물적으로다가 명예욕도 있고 안정하고 싶으니까 이 나이테의 중앙에 있으려고 해요. 왕의 위치, 대통령의 위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 한번 맞들이면은 저 중앙에서 안 내려오려고 하죠. 근데 주류가 아닌 마이너 위치에서 본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그 개념에는 경계선이 있어요. 원을 그려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정의라는 원을 그렸으면 그 안에서 보는 것과 이 엣지에서 보는 것은 전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이 원 안에 보기도 바쁘죠. 여기서는요, 이 바깥에 보이죠. 안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원을 확장하는, 이 원을 확장시켰던, 소위 말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경계에 엣지에 쓸 수 있는 용기, 그 행동, 그것이 여러분들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자녀들을 창의적인 인지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증명하면 이런 거죠. 처음에 디자인에서 프로덕트 디자인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 얘기합니다. 서비스 디자인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UI, UX 디자인까지 나오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디자인의 영역이었을까요? 아니었었어요. 저것들이 누가 만든 거죠? 이 디자인을 정의하는 그 정의, 이 데피니션의 엣지에 서서 바라본 그런 창의적인 인간들이 저 원을 넓힌 거죠. 미술은 더 쉽죠. 처음에 회화랑 조각이었었는데 가다가 사진 나오고 영화 나오고 퍼포먼스, 컨셉츄얼 아트, 사운드 아트, 바이오 아트, 또 뭐가 나오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미래 세대들이 어디를 봐야 될지, 이거는 각 모든 정책에서도 포함되고요, 마케팅 이론에서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회를 이해하는 그 데피니션, 정의의 바운더리가 얼마큼 작은가 큰가, 이 문제, 이런 형태이겠죠. 이렇게 이거를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준 철학자에 가까우시던데요. 저한테 겨울에 토끼 사냥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끼 사냥을 갔는데 전 한 마리 못 잡았어요. 화살을 가지고 무슨 토끼를 쫓다 보니까 할아버지 토끼를 잡아오셨죠. 할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서 토끼 발자국 보여주면서 너는 이게 초등학교 3학년생한테 이게 과거의 흔적이니 미래의 상징,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토끼가 지나갔으니까 과거의 흔적이죠. 너는 그러니까 토끼 못 잡는다. 이거는 토끼의 패턴, 토끼의 컨텍스트를 읽어야 된다. 그게 토끼의 미래를 읽어내는 거고, 그래서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네가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토끼가 아닌 그 토끼라는 그 뭐죠? 토끼의 컨텍스트, 맥락, 이거를 디자인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했을 때 토끼를 잡는다. 이게 이제 큐레이팅이고, 앞서 얘기했던 그 컨텍스트라는 것이 뭐죠? 바운더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건축에서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문거리를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떤 소재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토끼를 쫓는 사람들은 저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런 고민하고 재료가 디자인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토끼의 맥락을 보고 토끼의 발자국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걸 할 때 도대체 어떤 분이 필요하지, 어떤 분이 달리는 건지를 이해를 할 겁니다. 조금 더 생각이 깨인 사람들은요, 도대체 저 방 너머에는 화장실이야, 아니면 파우더룸이야, 아니면 도서관이야, 그거를 읽을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저 아침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라는 걸 이해하고서 문고리를 디자인할 거예요. 더 심오한 사람들은요, 도대체 저게 어떤 문화과, 어떤 기후과, 어떤 종교적인 배경, 어떤 사회적인 배경에 있는 집이고, 그 안에 어떤 방 뒤에 어떤 문에 걸려있는 문고리야, 이거까지 이해하는 인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정책은, 아니면 우리의 실제 교육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만들고 마케팅하고 세일즈하는 사람들 문고리 하나만 보고 있어요. 그거 깨야 됩니다. 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향후의 미래의 어떤 아트, 럭셔리라는 것은 예술이 어디까지 머물 수 있을까는 예술이 이제 사회적 가치를 읽어내는 부분에 굉장히 뛰어난 건데, 좀 건축을 보면 그런 것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자하 하디드가 2004년도에 프리츠커 프라이즈를 받았습니다. 프랭케이가
1989년 프리츠커 프라이즈 받았어요. 프리츠커 프라이즈가 그걸 건축계 노벨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한국은 한 명도 배출 못했고 일본은 좀 수도 없이 배출하고 중국도 배출했는데 한국은 아직 배출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한국의 클라이언트의 문제인 것 같아요. 건물주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 보시면은 2000년도까지는 이랬어요. 그렇죠? 룩이 어떻죠? 테크놀로지의 향연이에요. 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이 외형적으로다가 그냥 포토제닉 하면 돼요. 가서 나 여기 갔다 와서 사진 찍으면 이게 이제 굉장히 훌륭한 건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외형적인 거죠. 안에 뼈대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주 제 존경하는 일본의 시게루바는 2014년도에 프리츠커 프라이즈를 받았습니다. 이거 페이퍼예요. 종이로다가 건축을 줬어요. 이거 난민들 쉘터예요. 이거는 교회당인 거고, 이거는 미술관이요. 이게 뽕피드 미술관입니다. 뽕피드 매츠. 파리에 있는 거 말고. 이거 재난으로부터 빠르게 지울 수도 있고, 지진이 나도 피해 적고, 친환경적이고, 쓰레기 양산 안 하고. 그냥 기본이 휴머니즘이 깔려 있어요. 2012년도 왕슈가 프리츠커 프라이즈를 받는 거예요. 중국. 이 사람은 해외 유학을 갔다 온 적도 없는 토종 중국 사람인데 이 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질문한 건 그거죠. 중국이라는 데가 모더니즘에 의해서, 모더니즘이 도시화잖아요. 산업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폐허가 된 전통 그런 건축물들을, 쓰레기를 다 모아서 그걸로다가 다시 집을 만든 거예요. 역사의 파편들, 역사를 쓰레기로 인지한 무자비한 그런 그런 정책들의 한 건축가가 대항해서 저런 위대한 건축을 만든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사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 이런 것들이 2010년대 이후부터는 바뀌었어요. 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시대적인 가치예요. 이런 것들을 적어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한 국가, 한 도시, 한 기업의 어떤 팔러스를 만든 리더분들은 더욱더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죠. 이건 제가 이제 만든 도표인데 이거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자동차에서 여기 사람을 자동차로 좀 바꿔놨어요.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대의 변화 속도가 한 개인 아티스트의 어떤 혁신의 속도, 한 기업의 혁신 속도가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해졌냐면요. 예전에는 디자인 띵킹이 중요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찾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이 협업해서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최근에는 이거 가지고 안 되죠. 아트 띵킹이 필요하죠. 뭐냐면 얼마나 훌륭한 아젠다, 퀘스천,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가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라는 것은 이 사회 속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는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얘가 이를 지나가 버리면 과거에 꽤 돼버려요. 그렇죠? 우린 더 선행적으로다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 회사,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정부가 많이 듣는 얘기 있죠. 우리가 언제까지 따라할 건데, 패스트 팔로워 정책할 때는 디자인 띵킹이 먹힐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도적으로다가 저자가 돼서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할 수 있는, 아까 프리츠커 프라이즈 탄 건축가들을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해서 특별한 테크놀로지를 동원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관점과 질문을 동원한 거예요. 거기에 테크놀로지는 붓으로 붙죠. 테크놀로지 하는 사람들은 아까 앞서 했던 마케터, 테크놀로지 사이언티스트들이, 아티스트는 메타포와 질문을 찾고 미래적인 질문을 찾는 이거가 없으니까 도대체 내가 이 테크놀로지와 이 정책을 가지고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나침반 역할을 좀 해주세요. 이게 아티스트 역할이고 여러분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은 사이즈에 반비례한다. 이게 공룡처럼 커지면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어느 국가든 간에 저렇게 약간 셀라이트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전 이게 우리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아티스트 쪽에 계신 분들은 이 셀라이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서 끊임없이 지구인들한테 이 사회에 어떤 정보, 어떤 것을 그것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아트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험은 핵심은 인간이고, 인간은 이성과 감성이고, 감성이 중요해진 이유는 로봇 사회가 오기 때문에 감성이 더 중요한 거고. 왜 중요해?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feel, think, act, 로봇은 act, think, feel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이제 앞서 얘기했던 좀 문고리만 보시는 분들은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도시 전체를 보면서 큰 맥락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이랑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으면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아르스레토니카랑 같이 리서치한 건데, 이 서울에 그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요, 서울의 풍경이라는 것이 미래만 있고 현재만 있지 않습니다. 1900 소위 말해서 경복궁도 있고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만들어진 건축들이 있고요, 남녀노소가 있고요, 행인이 있고요, 자동차가 있고, 다양한 그런 그 인터랙션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존재하는 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할 때는 생물학적 인간이 아니라 문화적인 인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처음에 태어나서 자연의 풍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학습을 통해서 정치적인 풍경을, 사회적인 풍경을 이해하게 돼요. 최근에는 어떻게 됐죠? 테크놀로지 풍경, 기술 풍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안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게 도시, 그 안에 있는 인간, 문화적인 인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또 그 컬렉션 하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컬렉션하는 기준, 또 제가 작가를 선택하는 기준, 제가 작가를 커미션하는 기준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20년 동안 큐레이터 생활하면서 많은 작가 선생님들을 뭐 자문도 해드리고, 또 전시를 기획할 때 항상 제가 이렇게 도입하는 포뮬러인데, 이 작가가 얼만큼 독창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말하고 자가 얼만큼 독창적인가, 이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독창적인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독창적인 테크닉 혹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서 구현하고 있는가, 그렇게 나온 스토리라는 것이 얼만큼 새로운가, 그리고 새로운 스토리라는 것이 요즘은 참여하잖아요. 관객과 참여해서 어떻게 증폭되는가, 내러티브 2가 나오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임팩트는 어떤 것인가, 이것까지 쭉 나열하고 이걸 다 충족하는 경우는 사실 쉽지는 않겠으나, 이걸 통해 가지고서 분석적으로다가 얼만큼 이 작가, 이 전시, 아니면 이 작품이 얼만큼 새로운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역할에 서 중요한 게, 제가 2008년도에 베이징 그 올림픽이 있었어요. 이때 멜라민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 우유 파동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죽어나왔어요, 중국에서. 그 당시에 제가 그 한중 그 전시 오프닝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아트 전시였었는데, 조각 미디어 아트. 전시 끝나고 나서 뒤풀이장에서 저희 회장, 이술 아닙니다. 제가 이술 아니고 다른 술인데, 제가 그냥 실명을 공개해 좀 그래가지고 다른 샘플 가져왔는데, 중국 그 독주를 전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거 가져와서 먹으라고. 근데 제가 밤새 포장도 쿨해서, 아니 우유도 못 믿겠는데 이 독주를 내가 가져와서 뭐하지? 불편한데 누구 줘야 되나? 예, 뭐 감사합니다 얘기를 했지만 신뢰할 수 없었어. 근데 그 술을 주신 그 회장님이랑 같이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데, 회장님이 본인이 만든 상품 술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세요. 대신에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어떻게 청나라 때 어떤 그런 가부를 지켜왔는지, 자기가 다양한 국가들 작가를 어떻게 후원해 왔는지 예술 얘기만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동안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굉장히 작아졌어요. 와, 이렇게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역사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술에 돈 조금 벌자고 장난질을 쳤을 거라고 의심한 제가 굉장히 한심하고 부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메이드 바이 정말 그 인문학과 예술과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건 명주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버지는 이거 굉장히 훌륭한 소리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본인이 만든 프로덕트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소비한 건 뭐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덕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소비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 5년 동안, 아니 지난 20년 동안 이제 관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이 전 세계에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어떻게 사회적인 그런 키워드, 사회적인 가치를 발굴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이 있지만 그냥 시간 관계상. 앞서 사회자께서 소개했을 때 유럽연합에서 스타츠 프라이즈 심사한다는 얘기 했는데, 스타츠 프라이즈가 뭐냐면 유럽연합에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아트 결합되어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제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와 아트가 결합해서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자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스튜디오들을 찾아서 이제 심사하는 건데, 작년도에는 700여 개가 왔었고요. 이거를 분야도 아트, 디자인, 테크놀로지, 에너지부터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옵니다. 도시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 5일 동안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심사를 함께 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만들고 이 키워드 안에서 퓨처 휴머니티를 찾아서 전시를 만들어 냈는데요. 그래서 이 출판사가 굉장히 공익적인 것을 출판한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뜻이 좋으면은, 아무리 이제 기업에서 한다 하더라도 뜻이 좋으면 충분히 글로벌 출판사랑 함께해서 이것이, 이 지식이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학생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시를 이제 베이징에서 만든 것입니다. 베이징 전시장이고, 이건 이제 서울에서 한 거고요. 자, 보시면 my name is Martin Honzig, and I'm coming from Ars Electronica, which is a cultural institution from Austria, based in Upper Austria in Linz. Ars Electronica is leading since 39 years with a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rt, and society. The collaboration between Hyundai Motor Group and Ars Electronica has been developed step by step. Hyundai Motor Group is one of the leading companies in the automotive companies, focusing on technology, dealing with technology, selling technology. And Ars Electronica, coming from the other side, measuring the influence of technology with a focus on the future. We both have to care of our future. I would rather say we are facing the same future. A future that is dominated by technology, and a technology that is causing a huge shift in our entire global society. OS라는 작업은 관객은 VR을 착용한 상태에서 주행 데이터를 형성한 가상의 공간들을 지나게 되는데요. 인터페이스를 터치하는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제 인간과 OS가 가지고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좀 더 자연스럽게 나타내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금밀의 OS를 염두에 두고 만든 작품이고요. VR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룸톤과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스크린이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참여하게 됐고요. 스크린과 공평의 관계를 전시장에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현대모터 스튜디오에서 전시를 하게 된 건 처음인데요. 자본과 기업과 예술이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지금 아트랩을 이끌고 있는데 저는 세 가지 그 키워드가 이제 저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트가 어떤 크리티컬 프레임워크, 세상을 이해하는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창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오리지널티가 충분히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말 새로운 이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 세 가지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티컬 프레임워크 왜 중요하냐면 모든 인간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 상 그 점에 우리는 뭐 거기에 서서 세상을 관찰할 수밖에 없죠. 앞서 얘기했었던 그 마시멜로 레이저 피스트 같은 경우가 인류스의 관점보다가 인간의 관점이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관찰했을 때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또 그 패트리시아 모어가 센터가 아닌 그 바운드리, 마이너리티 관점에서 이해했을 때 완전 달라지는 것처럼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작년 2010년도 베니스 비엔날레를 기획했을 때 이 두 가지 축에서 기획한 거예요. 첫 번째는 트랜스내셔널 관점, 그다음에 트랜스 제너레이셔널 관점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자, 이걸 기반으로다가 어떤 게 되냐면 이제 테이트랑 현대 테이트 미술 센터 트랜스내셔널 것을 저희 후원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에 역사가 좋아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21세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왜냐면 소비랑 연결되는 게 문화 역사예요. K-팝 때문에 우리 국가 이미지 올라가고 기업 이미지 올라갔던 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우리는 하버드나 아니면 옥스브리지 출신들이 그 저수런 역사를 가지고서 서양사를 가지고서 또 그들이 정의한 아프리카 미술과 한국 미술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검증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스스로 검증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또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미니멀리즘이 있다. 미니멀리즘을 일본에서 봤을 때 미니멀리즘이 있는 거고요. 또 한국에서 봤을 때 그런 단색화처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프랑스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봤을 때 조금씩 미묘하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의 목소리가 어떤 그 주류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스피너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정의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비교하면서 봐야 된다. 트랜스내셔널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서구 사회에서는 반성적으로 나오고 저희한테는 중요한 관점이고, 왜냐면 우리가 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 상반기에 트랜스내셔널 리서치 센터를 어나운스를 하게 되고 전 세계 50몇 개의 그런 학교와 미술관들한테 지지 성명을 받아냅니다. 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그 바운더리가 중요하냐면, 이건 이제 임스의 10x10이라는 샘플인데, 자, 요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그 시카고 해안가에서 누워 있는 이거를 10m 올라가서 봐요. 그럼 이렇게 보이겠죠? 이거 나. 이거 나. 그렇죠? 이거 나. 이거 나. 어떤 프레임으로 보냐에 따라서 너와 나의 관계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지만 갑자기 굉장히 상관이 있는 게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정의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의 개념을 정의할 때 나는 여기 안에 갇혀 있었을까? 아까 문고리처럼, 그렇죠? 나는 여기까지 볼 수 있는가? 나는 이것까지 볼 수 있는가? 상상력의 사이즈와 부가가치를 만드는 가능성의 사이즈가 너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것만 볼 거예요. 응? 근데 이 리서치라는 게 얼만큼 중요하냐면 미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 이제 그 아르테미오 마리 국립현생 관장이 처음으로다가 관장이 됐어요. 그랬을 때 1년 지나고 나서 언론들이 막 떠듭니다. 1년 동안 한 게 뭐 있어요? 뭐 성과 없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보통 그 5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리서치를 하고 전시를 기획하는데 미니멈 3년, 적정히 5년이 필요한데 우리는 1년 단위로다가 결과가 안 나오면은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완전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게 적어도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술의 어떤 퀄리티와 예술의 어떤 그 완전성이라는 것은 시간의 길이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1년 뒤에 뭔가 결과를 나와야 되면요. 지금 오늘 가능한 거에 짜집기에 지나지 않아요. 오리지널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했던 게 이런 리서치 센터를 만들었을 때 한국에서 저게 왜 중요한가 싶은데 이미 여러 나라에서 정말 감동적이다. 어떻게 저런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어떤 게 저한테 중요한 거냐면은 이 리서치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5년, 10년 기다려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해봤나요? 우리가 정부 지원 받았다. 1년, 끼케야 2년 뒤에 결과 안 나오면요. 그거 보고서 제대로 써내지 않으면 안 돼요. 아마 얘는 성과 없으니까 블랙리스트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근데 이 리서치가 5년, 10년의 연구가 있어야지 이 결과가 있는 게 그게 문화산업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좀 오리지널한 어떤 이 예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이 퍼피만 따라다 오니까 이거 제대로 된 거, 물질감 있는 제대로 된 거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저 오리지널티를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이제 제가 베니스 비엔날레 나갔을 때 2017년도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이완 작가의 작품인데 메이드 인 시리즈예요. 이게 결과물입니다. 어떤 결과물이냐면요. 10개국을 돌았어요. 그래서 15개 프로덕트 여기 안 나온 것도 있어요. 뭐 가발도 있고 뭐 옷도 있는데 그리고 이만한 돈을 썼고요. 5년이 걸렸어요. 5년 동안 이거 소박한 이거 하나 만드는데 5년을 쓴 거예요. 작가가 글로벌 자본주의에 인간이 얼마큼 독립할 수 있을까를 정하기 위해서 테스트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곳은 조금 꿈과 같은 현실인 것 같은데 쉬운 예에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 그 아시아의 10개국의 어떤 모더니즘을 비판하는 작품이기도 한데 반성한 작품이요. 요거 나무젓가락이 중국에 있는 1000년 이상 된 사찰에 훼손된 마룻바닥을 깎아서 만든 나무젓가락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찰은 뭐죠? 종교적인 숭배, 어떤 그런 역사의 어떤 상징이고 1000년. 이게 그냥 사람들이 거기 가면요 그 의미가 중요해. 나 여기 왔어. 이렇게 딱 셀피 하나 찍고선 그냥 관광 도구가 됐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컵라면 팔고 있어요. 1000년 된 역사가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컵라면 나무젓가락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아시아의 어떤 근대? 우리 근대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본 거죠. 굉장히 오리지널한 거죠. 5년 동안 벌어진 것들이. 그러면서 이 작품이 CNN에서도 다뤄졌던 작품인데 작가랑 1200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일 한 끼에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한 끼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오늘 당신 몇 시간 일해야 되죠? 그러면서 보면은 이름, 출생연도, 그 다음에 직업, 국가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한국관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1200개 다 못하고 668개를 DP를 딱 했는데 그 위에는 이제 사연들이 나와요. 지향수 나온다 소리가 해서 인터넷 소리가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똑같이 지구상에 태어났지만 누구는 오늘 5분 일하고 내일 아침 한 끼의 식사를 마련해주고 누구는 오늘 10시간 일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나라에 어느 직업으로 태어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선 카이스트 박사님들하고 화보할 때 작가가 이제 이 시간이 다 다르게 움직이는 면에서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하죠. 아니 사이언스는 프리시전 정확도가 중요한 어떻게 가장 부정확한 시계를 그랬을 때 이제 저희는 어떻게 답변하냐면 이 과학자 선생님들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부정확한 668개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668개 시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전 세계에서 살고 있는 한 개인의 삶의 현장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학일 수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상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노예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선 몇몇 유럽 분들에게 감동받는 게 위에서 또 이제 그 스피커에 소리가 나오는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사연들이 나오는데 그 사연의 주인공들은요 되게 행복해요. 근데 그 사연의 주인공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 시계가 천천히 가는 사람들은 하루에 1분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일 한 끼의 식사가 돈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일해야지만 한 끼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된 한 끼를. 그러면은 그 위에서 목소리의 주인공들, 사연의 주인공들이 그 8개 언어로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평균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놀랍죠? 더 행복해. 이 사람들한테는 딸아이랑 보내는 시간, 병든 노모를 모시는 시간, 그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이 자본주의 이 시기에 컨트롤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작가가 이제 저희 전체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아까 이제 이건 아들 역할이고 있는데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코디치 작가. 근데 코디치 작가 같은 경우는 80년도에 이제 한국에 어떻게 보면 탄압을 받아서 미국으로 도미해서 미국에서 LA에서 80년대부터 90년도에 우리 이제 제프튼스도 했었던 마리크 모리도 했었던 제프리다이치 프로젝트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그러면서 휴지, 그 다음에 이 펩토비즈밀이 체에 쓸 때 먹는 건데 작가가 딱 떨어졌더니만 인종차별 굉장히 심하죠. 언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다가 그러니까 뭘 먹어도 취하고 뭘 들어도 잘 안 들리고 그렇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흡수가 안 되죠. 체하는 거죠. 그래서 펩토비즘을 가만히 늘 들면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이 개인의 삶이 묻어난 건데 휴지는 뭐죠? 밑을 닦는 거죠. 펩토비즘을 먹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가지고서 띵커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요, 여기 코디치 작가가 퍼포먼스 했던 건데 자기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야, 그 당시까지도 또 한국이 아시안 남자의 가치는 개만도 못했었어. 지금이야 BTS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이전에는 게다가 코리안 보이, 그 가치라는 것이. 그래서 저렇게 코디치 작가가 이 작품으로다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앉아서 이게 저희 아버지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서양 문화 정말 따라가고 열심히 하는데 소화시키기 어렵고 체하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애들한테 그럽니다. 야, 네 머리 색깔 나랑 다르고 피부 색깔 다르고 눈빛 다르지? 근데 우리는 다 we take a shit and we all smell like a shit. 우리 다 똥 넣고 다 이 똥 다 똑같이 냄새는 똑같은 거야. 그리고 적어도 나도 매일 아침 생각하는 사람이 되잖아. 똑같이 인간으로서 삶을 고뇌하는 거야. 다르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한국과는 했던 장면이고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예술 감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그 큐레이터로서 인생에 딱 한 번의 기회, 그리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막 축하도 받고 또 시샘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워낙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처음에 선정돼가지고선 사람들이 야 이번에 뭐 황금사랑 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적어도 뭐 영국과 미국과 일본과보다 잘해야 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국가관회에 가가지고선 정말 내가 마치 그 검투사 로마의 어떤 글래디에이터처럼 내가 러시아가 뭐 일본과 독일과 프랑스가 옆에 있는 관들 다 이기고 내가 제일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어. 경쟁 투쟁심이 굉장히 강했었어. 두 번째 회의를 하러 갔는데 작가들이랑 모여서 갔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어.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다가 예술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인종과 국경과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 행동은 그러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반성이 돼서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걸 봤냐면 베니스 비엔날레라는 그 훌륭한 페스티벌 때문에 베니스의 문화유산과 그 해양 생태가 파괴되는 현장들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아브로노비치 같은 그런 콜렉터가 이제 크루즈를 타고 오면 그 크루즈에 가가지고서 깎여 나가가지고서 해양 생태계가 문화유산과 파괴되는 현상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어떤 걸 했냐면 제가 편지를 써요. 제가 이제 여기서는 나 검투사라고 생각하고 처음엔 자존감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고, 그래서 나는 여기 와서 이제 우리가 큐레이터로 예술가로서 베니스라는 문화유산을 자연적으로다가 아니 문화적 문화유산을 우리가 파괴의 현장을 목격하는데 우리가 이거 함께 지키자라는 편지를 각국의 큐레이터들한테 씁니다. 참여하는 큐레이터들한테. 그러면서 신문을 발행해요. 제가 신문을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신문을 발행해서 어떤 걸 하냐면 베니스 비엔날레라는 것이 한국 국가원 큐레이터와 예술 그 작가들만 빛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한국의 중요한 큐레이터들을 프로모션하는 신문을 만들고 또 평론가들을 프로모션하는 신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그래서 120년 만에 처음으로 이태리 베니스 시도 깜짝 놀랐고 베니스 비엔날레 측도 깜짝 놀랐던 게 자기들 역사 이래 타 국가관에서 자기네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모금 활동해가지고서 실제 그것을 기증한 사례가 처음 있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2만 유로를 모금해서 알려드립니다. 3시부터 E6 아트홀웨이스 부스에서 프로듀서 BDB의 페인팅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퍼포먼스 후 현장 구매로 가능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최자 사무국에서 알려드립니다. 3시부터 E6 아트홀웨이스 부스에서 프로듀서 BDB의 페인팅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퍼포먼스 후 현장 구매도 가능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2만 유로를 모금해서 소위 말해서 환경 정책이라는 것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위 조절하는 그 센서 데이터를 노후한부를 교체하는 거로다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큐레이터들이 앞서 얘기했던 그 스퀘어라는 영화의 큐레이터, 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인데 말만 번지르게 하지 실질적으로 행동은 전혀 개차반이었었잖아요. 행동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많은 큐레이터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러지 못했었어요. 행동으로까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는 이제 후배 큐레이터들이나 미술인들한테 좀 더 전해주고 싶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에 이제 기업 마케팅 하실 분들은 예전엔 프로덕트 세일즈만 잘하면 되는데 서비스가 중요해졌고 이제는 기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메이드 바이 푸처럼 이 퍼서널리티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 기업의 인격이 중요해졌는데 이 인격을
측정한 척도가 이런 것들이죠. 얼마나 창의적이고 섬세하고 신뢰할 수 있고 인간적이고 젊고 취향이 풍부하고 어떻게 지적인가 이런 키워드를 기반으로다가 점수를 매기는데 이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게 현대미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그 블룸버그랑 프로그램을 하면서 설문을 해요. 이런 관점에서 현대차를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뒤에 보시게 되면 블룸버그 프로그램을 시청한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점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요. 단 30분 만에. 현대가 아트를 이해하는 방식이 이 정도였어? 현대가 인문학을 이해하는 방식이 이 정도였어를 알고 나서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마치 제가 그 중국 술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테이트, 라크만, 스니픈대학, 아르스를 좀 하고 있고요. 테이트 좀 보시죠. The Hyundai Commission is to make the impossible possible. The Hyundai Commission is an expression of our faith into art, to imagine new possibilities, things which we didn't know could exist, and it's a fundamental expression of belief in the future. Hyundai is very interested in this whole issue about what's going to be life and mobility. What's going to be like in the future? In 2 years, in 5 years, in 10 years. It's about what's coming next. What is the future? What is happening tomorrow? That brings Hyundai and Tate Modern together. People come here and encounter these commissions. The Turbine Hall is really an agora. It's a platform. It's a place for coming together. It's all about establishing a dialogue with the public. We will be able to do this for 10 years now. It's a true partnership. It's a partnership between Hyundai and Tate Modern about sustainability, about the long term, about trying to grow together. 저희가 그 테이트랑 국립현대미술관이랑 그다음에 라크마랑 10년 파트너십을 어나운스 했을 때 BBC에서는 현대를 발음을 정정을 해주더라고요. 사람들이 훈다이 했는데 not 훈다이, 현대. 애들이 현대를 발음을 고쳐 공영방송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전 세계 예술 후원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니셜 스폰서십으로다가 10년을 후원한 사례는 없었어요. 그것을 동양에 있는 한국 기업에 따라서 놀라운 일인 거예요. 뭐 BMW 그렇고 UBS 그렇고 BP도 그렇고 3년 한 다음에 성과 봅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10년이라는 것은 테이트 큐레이터들과 또 전 세계 미술계들이 감동받는데 그들이 던졌던 질문은 그거예요. 어떤 점에서 어떻게 10년을 약속을 왜 그렇게까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의 답변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게 예술이나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인데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도 5년이 걸립니다. 자동차랑 상품을 만들고 5년이 걸리는데 하물며 우리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문화유산을 만든 예술작품 만드는 데는 10년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테이트 큐레이터도 10년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도 굉장히 챌린징하고 굉장히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하고요. 예술가들의 상상력과 기획자들의 상상력은요, 시간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큼 선도적인 건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시간 관계상 요거까지 볼게요. Superflex, the turbine hall, is ecstatic. But at some point, you need to embrace your inner child
lose your inhibition and use it. Children of all ages can use this. It should be fun. It's a project that fills the building with joy and that allows all of us to either reconnect or experience play in its really important fundamental social purposeful way. When we play with other people, it's part of developing ourselves as human beings. And I think this project for me is hugely successful in bringing that very, very fundamental and joyful and creative spirit back into the institution. Often play, humor is the element that opens up people's heads, literally, and you can then stuff stuff in. You can put things in the head. And so that when you have a new encounter, you might discover something new about yourself through moving and maybe freeing themselves in a way in a way that you don't often get to do in everyday life. So I think this Hyundai Commission connects to our commitment to taking risks, to pushing the concept of what constitutes art to the extreme. So everybody will say about this project, is it art? And we will say, yes, it is, because art is a big message, and art spreads out into everything around it. This goal is to not be limited. So we want to move beyond the artwork. Gravity is one of the strong forces of us. The economy is almost like gravity. It's almost like something that we experience as natural, and of course it's not. We actually have the power to change it, to rearrange it, and through either lying here and experiencing the big cosmic pendulum, or participating flying on the swings, you have an experience of collective being. 앞서 했던 베니스 비엔날레가 여전히 그 넘사벽으로다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미술 페스티벌 비엔날레에 머물 수 있는 이유, 그 다음에 테이트의 터바인홀 프로젝트가 정말 미술사나 예술계에서 굉장히 어떤 바로미터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작품들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기 정책을 연구하시는 큐레이팅이나 작가분들도 좀 참조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지금 아까 이렇게 중력을 기반으로 이렇게 스윙하는 펜들럼이 뭐냐 이거 추 보셨죠? 보통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베니스 비엔날레도 2년에 한 번씩 총 예술감독을 뽑을 때 그 푸코의 펜들럼, 푸코의 진자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굉장히 좀 정치적인 걸 했다면 이번엔 조금 더 아티스틱하게 조금 더 그 아카이브 쪽으로 하면은 그다음 또 오른쪽으로 하고, 테이트 같은 경우도 앞서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시민 참여적으로다가 앞서 약간 그 배처럼 만든 거에 식물도 키웠던 것 같은 경우 그런 거 하다가, 그 다음에 과학적인 거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놀이터 같은 거 지금 그네 타는 거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매우 또 정치적인 그 타니아 브리가를 전시를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 폭이 넓어야지만 돼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할 때는. 그래서 얘를 뭐 사진을 냈으면은 또 사진을 했으면 그 다음엔 뭐 조각적으로 어떤 참여적인 뭘 하는, 그 다음에 또 퍼포먼스 하는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근데 우리는 보면은 관상 법칙이 너무나 커서 그러니까 푸코의 진자를 어플라이 해야 되는데 그냥 관상의 법칙만 움직인 대로 너가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또 이렇게 해야지, 또 이렇게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 상상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치가 되죠. 변화에 대한. 그러니까 그건 체인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건 라크마 사례입니다. Los Angeles as a global city that very much represents the future. I think LACMA is future thinking, partly because of this city of Los Angeles. The partnership with Hyundai is intended to use what we can research about the past and culture and point a way to our future.
are two main topics, one of which is art and technology, and one of which is Korean art. And so the Art and Technology Project is pairing artists with scientists, technologists, corporations, experts in different ways to see what happens. In this partnership is the opportunity to see our artists working with Hyundai technologists. LACMA has the best collection of traditional Korean art in the United States. Well, we're making the first exhibition of Korean calligraphy from ancient to present. That's never been done before on this scale. We're able to continue this program for several years and give grants to artists to develop innovative projects. Hyundai and LACMA are both roughly 50 years old in a certain sense in their most recent growth. At the end of this 10-year partnership, both of our organizations are going to be in different places than where they are now, and they're going to be in great places. 저희가 이제 아트앤테크놀로지 랩 전시와 그다음에 한국미술사 연구를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시사점 뭐냐면 그 랩 같은 경우가 되게 흥미로운 게 여기 이제 인공위성 쓰고 있는 그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 X도 있고요, 구글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엑센추어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현대차가 지금 여기서 그 캡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을 한 5개, 6개 스튜디오를 뽑아요. 뽑은 다음에 그들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멘토들을 매칭시켜주는 거예요. 어디서? 저 기업들에서. 과학 그냥 학교에 있는 과학자가 아니고 산업에 있는 과학자들은 더 많은 리소스들을 아마 활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니까, 야 그럼 이거 너무 재밌는 거니까 이거 그 랩을 2017년도에 뽑은 랩한 그 결과물을 2018년도에 전시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얘기가 너 왜 그런 생각하니? 제가 이제 앞서 계속 비판했던 건데, 사람들한테 아트 앤 테크놀로지 협업을 하라고 해놓은 다음에 1년 뒤에 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짜증기만 하기 바쁠 거다. 이 사람들이 협업해가지고서 굉장히 공통의 재밌는 질문만 만들어내고 끝날 수도 있고, 그것을 앞으로 향후에 3년, 5년, 6년 동안 만들고 그 결과물은 데드라인을 안 만들어야 된다. 데드라인을 안 만들어도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할 거다. 왜? 아티스트라는 사람들이 그렇잖아. 시켜서 된 아티스트라는 사람이 있나? 시키지 않고 열심히 퀄리티 낼 거거든요. 근데 시간에 데드라인을 주는 순간 짜증나게 아픈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이러니까 LA가 실리콘밸리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한국미술사 연구하고 있고요. 한국의 한국미술 연구에 대해서 몇몇 한국의 미술사 하신 분들은 조금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거냐면 왜 한국 기관이 아닌 해외 미술관? 그래서 할 말이 너무 많죠. 한국에서 하면 이게 뭐 홍대냐 서울대냐 뭐 8월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어느 미술관이 주도 또 어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또 관장이 바뀌면 또 달라지고, 그리고 정권에 의해서도 바뀌고 이런 거 흔들리고, 이거는 10년 이상 쭉 끌고 가야 되는 건데,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역사라는 건요. 역사라는 것은 좋은 커버에 좋은 종이에 좋은 컬러 프린트 한다라고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라는 것은 나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읽어주는 이 배급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크마하고 거기 잘하거든요. 그래서 마크마하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출판 쪽에 그런 해외 배급 잘하고 해외 출판사들이랑 같이 관계가 좋으니, 그리고 정말 국립종합박물관부터 간송부터 국립현대미술관부터 학교들도 뭐 정말 저쪽에 동아대학보다 다 인계시킬 수 있는 그런 중립지대이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이 좋은 책을 제본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읽힐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역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술에 참여한 사람들의 60%를 한국 사람부터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필진들한테는 실력 있는 필진들, 파벌싸움에 정말 실력 있는 필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근대사라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역사라는 것은 제보는 잘한다고 역사가 아니고 역사책이라는 것은 읽혀야 돼요. 배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분위팬데믹 수관 하고 있고요. 잘 보셨으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데까지 블룸버그를 하고 있어요. Hyundai Motor, connecting art and technology. 작년도에 한 건데 이 사운드 BGM을 작곡가가 AI예요. AI가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AI가 모든 카피라이트 다 피하면서 이 정도까지 됐어요. 이거 AI가 있어요. 사운드. Everything that you read or you hear, they make sense to you in context of what you already know. AI와 AI를 가지고 작업하는 작가입니다. Systems that will take some kind of input from the outside world, process that and produce an output. They can only see through the filter of what they've seen before. 그 which to me 유튜브에 is a metaphor for how 블룸버그 we see 아트 the world. 플러스 테크놀로지를 검색하시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The 시간이 없어서 project We Were 넘어가도록 Made of 하겠습니다. Stardust, I We all know what time is, but when you really think about it, it's 마지막 영상이 quite 될 것 difficult to put into 같은데요. words. 다음에 하나 더 있다 보시죠. Sometimes a simple debate in the studio can lead to a significant body of work. I remember one day 지금 we were 움직임이 이상하지 discussing 않아요? the length of a second and what that actually means. 저 움직임이 With our pendulum 중력의 works, 영향을 안 받고 있죠. to make the experience of time changing a tangible thing. 저 속도가 정상적 저거 슬로 모션 아니에요. The 실제 pendulum is a symbolic reference of time. So when you modulate its swing and make it pause in space, it feels incredibly 저 속도로 움직이죠. counterintuitive. At a really fundamental level, it goes against all of your biological expectations. It's said that our digital lives may be tampering with our organic sense of time. And 인간이 because of 이제 this, our perception of it 시간이라는 may be 것을 getting faster. 어떻게 시간에 생각하고 시간에서 명상할 수 있는데 I like to think that our installations 시간을 act as an antidote to 서브젝으로다가 작업하는 작업이라서 굉장히 들어간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저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지배된 속도에 의해서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영상이고요. Thousands of particles are floating around in the universe. It's space waste caused by us. Broken pieces of satellites and missiles. If we keep on
polluting with space waste like this, the planet Earth will be surrounded by this layer of junk. What can we do with it? Is it a problem or the ingredient for something new?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슬라이드 여러 장을 좀 지웠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워낙 짧은 시간이어서 제 20년 동안 고민했던 말을 다 전해드리기 어려우나 그 예술의 역할, 예술이 무엇이 할 수 있을까의 역할, 예술의 사회적인 역할, 미래의 역할 이런 것들은 어디에 따라 달라지냐면은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가 한 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속도로다가 변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가 다 흡수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사방에서 360도 사방에서 24시간 리얼타임으로 밀려들고 있는데 이 안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인재가 돼야 돼요. AI의 대학에서 로봇의 대학에서 AI의 파트너로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정보들을 학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와 질문을 발견할 수 있는 창의성인데 그것을 하는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쉽다. 우리 아이를 아니면 내가 내 생각의 이 바운더리에서 센터에 서 있으면은 옛날 거 계속 하기 바쁠 거예요. 제발 엣지에 서라. 생각의 엣지에 서서 관찰해라. 그러면은 거기서 똑같은 정도 다르게 보일 거고요. 전혀 이질적으로 생각할 것도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미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아티스트를 원하고 있고요. 이게 예술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앞서 봤던 스퀘어 안에 전통적인 예술의 정의 안에 미술사의 안에 갇히기에는 예술의 가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쉐어해야 되는 거고요. 마이클 블룸버그 회장이 연설에서 이분은 뭐 금융, 테크놀로지, 아트 다 하셨잖아요. 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힘을 한 단어로다가 아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트는 돈 많은 콜렉터들 물론 중요할 수 있으나 그거 이상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소중한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줘야 되는 그런 유산인 거고요. 그 유산은 함께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